적어도 내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,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지, 내 연금과 사망한 내 배우자의 연금을 내가 둘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던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다른 한 명이 두 명분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만약에 나보다 소득이 월등히 큰 배우자가 안타깝지만 조금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내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런 경우라면 힘을 몰아주는 게 더 좋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김 교수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내 국민연금은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겠지, 내 노후에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마음 놓고 계시지는 않나요?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된다면 참 억울한 일이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내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,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. 대충 생각하면 내가 젊어서 낸 돈을 은퇴 후에 받는다는 개념인데,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자잘한 세부 규칙들이 아주 많습니다. 이 말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, 반대로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 최대한도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유족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받았어야 하는 돈의 일부를 유족들이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만 들으면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, 세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유족연금에 대해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족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? 가장 먼저는 배우자, 그 다음에는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.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을 사다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게 되는데,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내 자녀에게로 유족연금이 자동으로 간다는 거죠. 이 유족연금이라는 게 사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돈의 100%를 다 받는 게 아니고 60%만 받게 됩니다. 아니 그럼 40%를 깎아서 주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유족이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 60%를 다달이 받게 되기 때문에 오래 살기만 한다면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60%만 받게 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. 요즘은 맞벌이들을 많이 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국민연금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던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다른 한 명이 두 명분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. 국민연금에 중복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내 연금과 사망한 내 배우자의 연금을 내가 둘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 개인연금을 아예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입니다. 이때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%가 나오게 됩니다. 두 번째 옵션은 내 개인연금도 받으면서 유족연금도 추가로 받는 경우인데요. 이 경우에는 내 연금은 당연히 100%가 나오지만 아쉽게도 유족연금은 30%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지냐 궁금하실 텐데요. 정답은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.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남편분이 원래 받을 연금이 매달 100만 원이었고 아내가 받을 연금이 30만 원인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먼저 내 연금은 그냥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를 선택하면 원래 남편이 받았어야 하는 100만 원의 60%인 60만 원만 유족연금으로 매달 받게 됩니다. 두 번째 옵션으로 내 연금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%를 추가로 받는 경우인데요. 이 경우에는 원래 나오는 내 연금 30만 원에다가 남편이 받던 연금 100만 원의 30%인 30만 원을 더해서 총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.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남편이 원래 받던 연금의 30%를 받는 게 아니고 유족연금에서의 30%를 받게 됩니다.
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유족연금은 원래 받던 돈의 60%만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60%에서의 30%만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원래 받던 100만 원의 60%인 60만 원이 유족연금이고 그 60만 원의 30%인 18만 원만 추가로 들어오는 돈으로 잡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내 연금 30만 원에 추가 18만 원 해서 총 48만 원이 매달 받게 되는 돈입니다.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내가 국민연금에 평생 부은 돈이 좀 아깝더라도 내 개인연금은 깨끗이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매달 12만 원씩 더 받게 되는 이득인 겁니다. 여기서부터 다룰 내용은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부부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만약에 부부간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본인 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 30%까지 받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도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옵션일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이 나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. 만약에 내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생활이 힘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갈까요? 네, 당연히 떼갑니다.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다고 국민연금은 안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근데 문제는 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내가 받을 개인연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민연금에 돈을 부어봐야 여튼 못 받을 게 확실한 상황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달 국민연금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. 시스템 전체로 보면 물론 필요한 돈이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죠.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내 배우자의 수입이 내 수입보다 월등히 큰 경우라면 내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어쩌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부분은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요. 왜냐하면 내 배우자도 오래 살고 나도 오래 살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둘 다 연금을 각자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만약에 나보다 소득이 월등히 큰 배우자가 안타깝지만 조금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내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어차피 못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경우라면 내 연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모아서 차라리 내 배우자의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힘을 몰아주는 게 더 좋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부부가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옵션을 잘 계산해 보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